안녕하세요.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골절.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골절상을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바깥도 아니고 그것도 집에서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서두르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철심을 2개나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것을 조금 공유해서 여러분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순탄하게 잘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실 골절이라는 거는 쉽게 누구나 이렇게 겪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교통사고 같은 그런 사고거든요. 정말 다치는 거는 한순간 순식간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손가락이 부러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골절이 됐을 때 제가 했던 처치 방향은요, 사실은 본인이 골절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병원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로 병원을 한 군데만 가지 마세요. 저 이런 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냥 뭐 좀 처리 받고 그냥 파스 바르고 모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병원 가봤더니 골절이었어요. 그래서 덧나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뼈가 엇붙고 뼈도 부러졌을 때 굉장히 막 그 다음날 정도 되면은 막 붓고 막 이렇게 돼서 확 티가 나는 골절이 있는가 하면 금이 살짝 갔다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아주 끝부분이 조각이 부러졌거나 하면요. 음, 일단 환자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대요. 저는 첫날 그 부러진 날이 딱 점심시간 12시쯤이었는데요. 손가락이 요거거든요. 조금 색깔이 다르죠. 지금 이제 1월 달에서 지금 7월 달이니까 거의 6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어요. 손가락이 약간 굽었죠. 그러니까 여기 끝부분, 여기가 요 끝부분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심하게 확 꺾이면서 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이 너무 심하게 이 각도를 넘어서게 손가락이 꺾이는 바람에 어디 걸려가지고 확 꺾이는 바람에 여기 손가락이 골절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 손가락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딱 펴지지 않고 이렇게 굽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아무리 피려고 해도 펴지지가 않아서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느꼈죠. 그래서 당장 제가 처음 했던 일은요, 그때가 한겨울이었거든요. 1월 달이니까 굉장히 춥고 눈도 오고 막 그런 날이었는데요. 일단 겉옷을 걸치고 지갑, 휴대폰, 지갑 이런 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갑자기 상황으로 당하면 또 집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겉옷, 지갑, 휴대폰 간단한 거 딱 챙긴 다음에 바로 나갔어요. 다행히 저희 집 앞 사거리에 정형외과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깝고 단시간에 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정형외과로 갔어요, 일단. 왜 갔냐면 어떻게든 이 상황, 뭐 삐었건 부러졌건 모르겠지만 이 굽어진 이 응급처치를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죠. 응급처치를 해주겠지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부목을 된다고 하죠. 더 이상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 엑스레이를 몇 장 찍고 이렇게 붕대로만 감고 그리고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집에 옵니다. 거기서는 엑스레이를 보고 골절을 못 잡은 거죠. 그래서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손이 이렇게 오른손입니다. 이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제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도 밥을 거기서 먹다가
여기 왔어? 근데 왜 그래? 손은 왜 그래? 하다가 이러저러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이 건너편에 있는 병원이 진료를 잘 본대. 거기를 한번 가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 처방도 받았고 너무 놀라고 힘들고 좀 그랬으니까 눈도 오고 날씨도 너무 길도 미끄럽고 막 이러니까 오늘은 그냥 밥 먹고 집에 갔다가 내일 한번 저 병원을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왔어요. 밥을 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게 골절이라면 이렇게 하루를 그냥 두는 게 결코 손가락에 뼈에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갑니다. 그 길 건너 병원을 갔죠. 거기서 똑같이 또 엑스레이를 또 찍었죠. 찍고 선생님 말씀에 골절입니다 였어요. 헐. 병원을요. 어떤 증세, 다른 무슨 내과 질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병원은 약간의 쇼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쪽 얘기만 듣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병을 키우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료를 받는 거는 크게 뭐 막 CT를 촬영하고 막 이런 거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 정도의 그런 진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은요. 꼭 병원을 두 군데 이상 가보셔서 정확한 진단을 일단 받으시기를 정말로 권유합니다. 그래서 골절인 걸 알았죠. 그리고 이게 손가락이고 굉장히 끝부분 조각뼈가 부러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위니까 당장 수술을 하라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말 혼비백산한 거죠. 엄청 놀랐어요. 부러졌다고? 내가 뼈가 부러졌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일단 전화를 했어요. 그제서야 전화할 정신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남편한테 전화할 정신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안 부러졌다고 하니까 그냥 뭐 약 먹으면 되겠지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부러졌다라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막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떡하지?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저한테 손 전문 병원을 추천을 해줬어요. 손 전문 병원, 그러니까 손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바로 전화를 했죠. 내가 이만저만하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절차가 궁금하다. 했더니, 그거는 뭐 당장, 오늘 오시면은 뭐 선생님이 지금 뭐 계시는데, 일단 병원에서 5일을 입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네. 팔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허리, 어깨, 다리 부러진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 여기가 부러졌는데 5일을 입원을 하라고? 5일? 왜? 모르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죠. 촉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뭔가 불편한 거는 저는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깨름직하고 약간 뭐지?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약간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저는 안 해요. 그게 어떤 살면서 저의 노하우겠죠.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이제 끊고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상황이 이러저러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는 병원에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바로 오라고.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한 얘기는 다시 또 찍었죠. 엑스레이를 그날 3번 찍었죠. 엑스레이를 다 찍고 보시더니 이거 일찍 왔으면 내가 당장 해줬을 텐데 거기는 이제 막 뭐 인공관절 수술하고 척추 수술하고 이렇게 큰 수술 하시는 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간 거죠. 그런 수술 하시는 선생님이셔서
딱 보시더니 이거 국소 마취해서 30분이면 수술 끝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약 처방해주는 거 3일 먹고 그냥 수술하자마자 퇴원하면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이게 5일을 입원을 한다는 게 낯선 병원에, 또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주변 질이나 뭐 그런 게 다 낯설거든요. 우리 사는 동네도 낯설고 집도 낯선데 여기서 한참 떨어진 지역 동네에 가서 병원에 덩그러니 누가 와줄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아니거든요. 남편은 계속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병원에 5일 동안 나 혼자 입원을 해야 된다면 짐도 또 챙겨가지고 가야 되겠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스케줄도 다 또 펑크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막 엄청 막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 5일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인 상황도 그랬고. 근데 여기는 30분이면 돼요. 국소 마취 하시고 그냥 바로 퇴원하시면 돼요. 약만 3일 드세요 하는데요. 아, 정말 병원은 여러 군데 가봐야겠구나. 다시 한번 느꼈죠. 그래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합니다. 아팠죠. 아팠는데요. 30분이잖아요. 금방 끝났고, 그리고 수술할 때보다는요, 수술하고 나서가 이제 한 2주 동안은 너무너무 아팠어요. 막 잠을 잘 때 끙끙 앓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통증이 이제 오죠. 당연히 뼈가 부러졌는데, 아프죠. 그리고 막 거기를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그 철심을 2개를 박았거든요. 그 뼈를 형태가 맞추기가 어려운 조각뼈가 부러진 거라서 위쪽하고 옆쪽하고를 철심을 딱 박았어요. 그런 수술이었으니 당연히 아프죠. 자, 그래서 이제 6주 후에 깁스를 풀고요. 중간중간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드레싱 한다고 하죠. 소독, 환부가 잘 아물고 있는지 염증이 없도록 소독 한번 하고 다시 붕대를 감고 이런 거를 계속 6주 동안 하고 붕대를 풉니다. 자, 이제 붕대를 풀었으니까 얼마나 손이 이제 시원했겠어요. 뭐든 못 쓰다가 손을 쓰게 됐는데 풀었는데요.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부러진 손이 여기 요 마디가 부러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약간이라 지금 좀 안 좋은데요. 이 2번째 관절이 깁스할 때 같이 이렇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즉 같이 못 썼어요. 이 손가락을, 이 마디를. 그러니까 얘는 다친 손가락이 마디가 아니죠. 얘는 정상 마디였는데 6주 동안 얘도 같이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붕대를 풀었는데 여기 관절이 퉁퉁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이제 꽉 묶어놨던 게 혈액이 돌고 이렇게 되니까 움직이고 하니까 여기가 막 이제 막 신경도 막 꽉 눌려 있다가 신경도 막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그리고 여기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점점 막 붓고, 그래서 막 상태가 여기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이상했죠. 다친 건 여긴데 왜 여기가 문제지? 왜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막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붓지?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병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첫 번째는 골절 확인 유무 때문에 병원을 몇 군데 갔어야 됐고, 2번째는 수술 과정에 대한 선택 때문에 또 병원을 2군데 받고, 이제 3번째는요, 재활이었어요. 여기는 수술한 이 손이 잘 뼈가 아물었기 때문에 집에서 뜨거운 물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이거를 꾸준히 하시오라고 처방을 받았죠. 즉 집에서 혼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혼자 합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요 마디가 막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리고 붓고 나면요, 당연하죠. 부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여기가 꽉 부어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을 그 후로 2번 더 가요. 내가 여기는 그렇다 치고
여기는 그렇다 치고 나 여기가 너무 아프고 이렇게 붓는다. 그래도 선생님 얘기는 왜 안 움직였느냐. 재활을 열심히 안 해서 이렇다. 손이 굳었다. 그리고 손이 말랐다 지금 여기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해라. 아파도 해야 돼요. 부어도 해야 돼요. 아파도 하고 부어도 해라.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다시 와서 아파도 하고 부어도 했는데 결과는요. 계속 마디가 지금 이렇게 마디가 이상해졌잖아요. 굵어졌죠. 그런데 저는 이제 뼈가 잘 붙었기 때문에 더 뭐 병원을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한 거죠. 이거는 그냥 개인 환자가 이제 얼만큼 하느냐에 달려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너무 이상. 이제 그 병원엔 다시 가서 더 이상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면 야단만 맞는 거예요. 왜 열심히 재활을 안 했냐. 이런 얘기만. 뼈는 잘 붙었다. 근데 환자분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 또 워낙 수술 환자가 많이 밀려서 바쁜 분인데 이제 이런 손가락은 정말 그렇게 막 중요한 뭐라 심각한 환자가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병원을 이제 가서 얘기를 못 물어본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친정에 갈 일이 있었다가 거기서 이렇게 사거리를 보는데 정형외과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대충 다 뭐 도수치료, 뭐 척추관절, 뭐 이런 쪽, 뭐 한의에서 하는 뭐 그런 침,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뭔가 이렇게 관절, 정형외과에 관련된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길에 서서 검색을 해서 저같이 이렇게 관절에 조금 더 특화된 정형외과를 찾아서 거기를 가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일 첫 환자로 9시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죠. 결과가 전 좀 충격받았어요. 여기가 관절 협착이 일어났대요. 관절이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즉 우리 인체는 쓰지 않으면 그렇게 굳나 봐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저 진짜 요새는요. 틈만 나면 스트레칭하고 목도 돌리고 돌리고 이런 거 되게 하려고 자세 바르게 하려고 하고 굉장히 이걸 계기로 더 그런 쪽으로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굳은 자세를 취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인체에 안 좋게 하시는 거예요. 겨우 6주를 쓰지 않았는데 관절이 붙어버렸다니까요. 협착이라는 건 붙는 거잖아요. 그냥 굳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진짜 뭐 70대, 80대 이런 것도 아닌데 6주 안 썼다고 이렇게 관절이 굳었다면 다른 인체 기관은 어떻겠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굳어버리는 거잖아요. 다, 뭐 눈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와, 그래서 정말 운동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병원에서 한 이야기는요. 이게 여기는 다친 관절이 아니라 정상 관절이기 때문에 붕대를 풀러서 소독을 할 때 그때 한 번씩 움직여줬었어야 됐대요. 얘가 한 번씩 움직이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감아줬어야지 됐대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어요. 그냥 풀고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다시 감았어요. 바로. 소독하고 바로 감고 또 소독하고 바로 감고 이런 식으로 6주를 정말 꼼짝을 안 한 거예요. 손가락을 이 상태로. 와. 그래서 또 한번 놀랐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막 이렇게 움직여줬어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다치지 않은 부분을 같이 깁스를 하셨다면요. 풀렀을 때 조금이라도 그 관절을 움직여 주셔야지 그게 맞는 치료 과정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일이 없도록. 너무 안타까워요. 제 손가락. 이거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라서 진짜 중요한 손가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로 이게 심리적으로도 참
외관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어디서 이렇게 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글씨 쓰거나 사인하거나 할 때 손이 부끄러워지더라고. 이렇게 조금 제 손이 지금 아직 색깔도 약간 검게 돌아오지도 않고, 그때는 막 빨갰거든요, 여기가 손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사람이 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깁스를 할 때 멀쩡한 관절 부분은 반드시 움직여준다. 그런 다음에 다시 붕대를 감는 게 맞다. 그걸 알고 계세요. 만약에 의료진들이 그걸 간과한다면 본인이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어필을 하고, 그리고 조금씩 움직여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감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거를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어떤 치료를 제가 이제 2월 달에 붕대를 풀었는데, 깁스를 풀은 건데, 2, 3, 4, 5, 6, 지금 7월 달이거든요. 거의 5개월. 수술을 한 지는 6개월, 붕대 풀은 지는 5개월째예요. 근데 손 상태가 아직도 이렇단 말이에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료는요, 재활 치료는요, 붕대를 풀자마자 바로 그 골든타임이 있대요. 그때 충분히 근육을 제 위치로 움직이게끔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일자 찢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안 될 건 아니죠. 그 찢으면 아프잖아요. 그거예요. 이것도 내가 쓰던 관절이기 때문에 안 될 거는 아니야. 이 모양이 안 될 거는 아닌데요. 누르면 너무 아파요. 정말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파서 혼자 못해요. 이거 누르는 거를요. 내 손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누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꼭 다니시기를 권고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수술한 다음에 바로 재활팀으로 넘겼어야 된대요. 이 환자 이렇게 수술 끝났습니다. 이제 재활해주세요. 라고 재활 전문팀으로 옮겨서 재활치료를 받아야지 이 손이 정상적으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죠, 저는. 그냥 집에 와갖고 혼자 물에다가 손 넣고 넣다 뺐다 하고, 아프면 좀 덜 하고, 또 며칠 바쁘면 또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골든타임을 확 놓쳐버린 거예요. 왜? 안 얘기해줘서. 몰라서. 병원을 더 안 가봐서. 다른 병원 한 군데만 가봤어도 또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수술한 병원에서 제가 멈춘 거예요. 왜냐면 수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신뢰한 거죠. 믿고 신뢰하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서 한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즉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또 다른 병원을 가봤어야 됐던 거죠. 또 다른 정보를 들었잖아요. 움직여 줬어야 됐고, 그리고 바로 재활팀으로 넘겨서 그 골든타임 동안 손을 그 형태를 만들었어야 됐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 그 마지막 병원으로 가서, 그 병원은 통증, 관절, 여기는 서울이에요. 마지막 병원은요. 통증, 관절, 이런 쪽 전문으로 무슨 도수치료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특화된 과라서요. 이 관절에 관절을 이렇게 풀어주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얘기하셨어요. 이 주사가 보험이 안 돼서 비싸고, 그리고 효과가 뭐 100%다 이런 주사는 아닌데, 한번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뢰가 갔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봐야죠. 중요한 손인데. 그래서 관절 주사를 3회 정도 맞고, 그러니까 뭐 30c면 30c 그 용량을요 나누어서 맞고, 나머지는 엉덩이 주사로도 맞더라고요. 그게 혈관 쪽으로 돌면서 관절을 또 도와줄 수도 있다 해서 양쪽으로 맞고 엉덩이 주사 맞고, 그래서 한 관절당 3번, 최소 3번 정도 맞아보자고,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이쪽 수술한 부위도 맞아보자고 하셨어요. 여기는 정상손 수술을 안 한 손가락 마디이기 때문에 효과를 확실히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물리적으로 수술을 손을 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사 맞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집 근처에서는 물리치료실에 가서 파라핀, 촌농이라고 하죠. 그 파라핀에다가 손을 담궜다 뺐다 해서 열감을 준 다음에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넣는 그런 효과겠죠. 손을 굉장히 따뜻한 열감을 준 다음에 근육을 이완시켜서 손 형태를 이렇게 구부리는 작업을 하는 거하고, 그 전기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게 이렇게 붙인 다음에 전류가 흐르게 해서 근육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근육을 움직여주는 효과를 내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전기 치료하고 파라핀 치료 두 개를, 물리 치료를 거의 매일 가서 하고 있고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집에서 혼자 물 넣어서 할 때하고는요 달라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굽어지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병원을 갔다 온 거거든요. 하고 온 건데 손이 요까지는 돼요. 지금 다른 손은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이거 안 돼요. 저는 이만큼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꽉 누르면 꽉 아파. 꽉 누르면 여기까지 가요. 지금 유연해진 거죠. 혼자는 못 가고 누르면 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아직 뒤에 있는 다른 손가락만큼 이렇게 딱 붙지는 못하고 요 정도, 요 정도예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손이 지금 이렇게 됐어. 못 굽혀요. 근데 저는 믿어요. 이거 요가 하는 것처럼, 요가 스트레칭처럼 계속 해주면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안 부러진 손이랑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부드러워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기 수술 철심 박은 부분이 여기 있는데 지금 좀 많이 좋아진 건데요. 여기가 속에 그 구멍이 뚫렸을 거 아니에요. 그 뚫린 구멍으로 살이 차 올라오면서 볼록하게 튀어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기도 이상하고 하얗게 볼록하게 살이 튀어나왔었어요. 근데 물리치료 받으면서 거기 물리치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인체는 되게 신기한 거다. 이게 살성이 있기 때문에, 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밀어줘서 움직여주고 주변을 자꾸 이렇게 자극해서 밀어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해주면 퍼진대요. 볼록 튀어나온 살도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퍼진다고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상처 부위. 저는 이거 연고, 뭐 수술 자국에 뭐 수술 상처에 바르는 연고 하면서 TV에 많이 선전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약 바르면 될까요? 물어봤더니 효과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망하고 그래도 한번 발라볼까 생각했는데 그 물리치료 하시는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자꾸 눌러주면 살이 점점 이렇게 흡수가 된다, 퍼진다. 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면 펴지고, 지금 여기 이쪽 마디에 저는 주름이 거의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런 손가락엔 여기 주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주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피부를 조금씩 늘려준다 생각하면서 밀어주면 그 볼록 튀어나온 그 살도 이렇게 흡수가 돼서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실 때는 되게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간호사분이나 그런 분들 계시는 데는 되도록 가지 마세요. 안 그래도 환자의 마음은 힘들거든요. 근데 막 더 힘든 얘기하면 진짜 안 나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좀 이렇게 밝게 웃는, 데스크에서부터 좀 이렇게 환자를 응대하는 게 좀 이렇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조금 긍정적으로 해주는, 뭐 근데 실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만 긍정적으로 하는 거 그것도 아니죠. 알잖아요, 가보면. 실력도 있지만 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주는 병원에 가시면요 빨리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렇게, 지금 이게 약간 각도가 굽어 있어서 이렇게 쫙 뒤로 넘어가질 않고 얘가 지금 이렇게 부러진 그 상태의 그 형태를, 모양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서 뒤로 눌러주는 것도 하고 쫙 눌러주는 것도 하고 다시 굽혀서 이렇게 손을 쥐고 꽉 눌러주는 것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손가락 관절, 골절을 입으셔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 병원을 여러 군데 꼭 가보시고 치료 방법을, 팁도 알기 위해서 여러 군데 꼭 가보시고, 그리고 물리치료는 골든타임이 있다. 붕대를 풀른 다음에 정말로 물리치료 귀찮다고 안 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물리치료 꼭 받으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병원을 가세요.
실력이 있으면서 긍정적인 병원을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